합법적 선거 침투, 어쩌면 이것이 본질일지 모릅니다. 이미 법이 길을 열어주었고 제도가 표를 만들었고 그 표가 박빙 지역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구조가 중국 국적자에게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은 이미 이 나라 아무리 붉고 화려한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기고만장한 권력도 불과 몇 년을 못 버팁니다. 국민과 주권을 우습게 여기면서 영원한 권력을 꿈꾸는 이재명의 귓구멍에 이 한마디를 꼭 오늘 방송의 제목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표를 훔치거나 개표기 조작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욱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 바로 좌파 세력들이 합법적 장치로 열어놓은 선거의 문을 통해서 외국인의 표가 승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주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왜 안 되는 것인가? 첫째, 투표권을 가진 압도적 다수가 중국 국적자라는 점. 둘째, 이것이 불법이 아닌 합법화된 선거 개입이라는 점. 셋째, 이 문을 최초로 열어준 자, 곧 불순한 세력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 이제 이 구조를 설계한 자들의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선거는 국민의 것입니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일은 우리 국민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가 15만 153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국가안보가 엄중한 아시아권의 국가에서 주권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이토록 광범위하게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전면 보장해주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2006년 처음 이 제도가 적용됐을 때 6,72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년 만에 무려 2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78에서 80%가 중국 국적자라는 통계입니다. 중국의 선거 침투는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져서 조그만 통로가 되고 그 통로가 넓은 길이 되고 끝내는 선거판을 흔드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첫째, 숫자가 이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몇백 표, 몇천 표 차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결정되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게 우리 지방선거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6년 15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들 중에서 대략 80%인 12만 2560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숫자 정도면 이미 상당히 여러 특정 지역의 당선자를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객관적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런 지역의 당선자는 의례 좌파 민주당 출신의 출마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 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열었습니다. 2005년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을 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돼서 당시 첫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지만 이 제도는 세월을 먹고 계속 확장되더니 무려 22배로 외국인 투표권자가 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좌파 민주당 세력이 만든 법 하나가 인구 구조와 결합해서 표의 분포를 바꾸더니 끝내는 힘과 권력이 되는 과정, 이것이 좌파 세력이 늘 해오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권을 내세워 문을 열고 내일은 다문화를 내세워 구조를 짠 뒤 모레는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쌓고 그 표가 결국 권력이 되는 그날까지 저들은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22배로 성장한 외국인들의 표, 그것은 저들이 싹쓸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들의 집요함이 소름 끼칠 정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좌파 민주당 운동권 세력은 20년 뒤 또는 30년 뒤 외국인 유권자가 20만 명이 넘어서 언젠가는 5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 국적자가 그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점까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칠수록 전 지방선거의 당락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까지 그들이 몰랐을 리, 계산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떤 자들인데 말입니다. 다가올 수십 년 안에 완벽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을 한 채 그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민주당 출마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외국인 참정권을 인권이라고 포장합니다. 다문화를 옹호하면서 포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묻습니다. 왜 그 포용이 늘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왜 특정 지역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중국어로 유세를 하고 민주당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이 중국어로 새 인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순수한 다문화 포용입니까? 아니면 표계산인 것입니까? 이것이 인권입니까? 아니면 선거공학입니까? 이들은 분명 포용의 이름으로 주권의 문을 조금씩 허무는 장기전을 해온 것이 아닌가. 상식을 가진 그 누구라도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미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선거는 미국 시민권자가 결정한다.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교훈, 유권자 자격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그 상식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권자만 투표한다는 원칙은 혐오가 아니라 주권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의 문을 닫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더 열려고 합니다. 미국은 시민권 검증을 강화하는데 한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미국은 선거 무결성을 강조하는데 한국은 국적별 통계조차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선거는 시민권자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정상입니까? 어느 쪽이 주권국가답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자들의 마음속에 대선도 중국인들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외국인 혐오라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을 공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는 국민의 것이고 한국의 지방 권력을 한국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구체적 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소문에 불과하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안다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좌파 민주당 운동권 정치 세력이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겠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유입과 영향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보이질 않아서 말입니다. 합법적 선거 침투, 어쩌면 이것이 본질일지 모릅니다. 이미 법이 길을 열어주었고 제도가 표를 만들었고 그 표가 박빙 지역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구조가 중국 국적자에게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은 이미 이 나라가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중국과 나누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 문을 열었습니까? 왜 열었습니까? 왜 중국이 한국인에게 주지 않는 투표권을 한국은 중국인에게 왜 줍니까? 왜 국적별 투표권자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외국인 참정권을 재논의하자는 말만 나오면 곧바로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선거 주권을 중국과 나누자고 한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중국 당국의 통일전선 공작과 민주당의 친중 행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선거 주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호적인 정치 세력은 상호주의가 무너지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방 권력을 쥐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포용과 다문화를 얼마든지 선거공학으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입니다. 이 제도의 진짜 위험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같은 선거제도는 언젠가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국가 안보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이재명을 보십시오. 표를 들고 나와서
자신이 개표한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던가요? 투표를 수십 번을 해봤을 그가 그게 불법인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개딸들에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중국인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수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면 무슨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알면서도 그 짓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는 헌법을 지킬 필요 없다. 나는 법 위에 있다. 법의 곡제, 대법관 증언법으로 이제 내 세상을 만들어냈고 중국인 유권자들의 숫자가 드디어 선거를 바꿀 만큼 성장했다는 자신감과 그 오만함, 이것만이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붉고 화려한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기고만장한 권력도 불과 몇 년을 못 버팁니다. 국민과 주권을 우습게 여기면서 영원한 권력을 꿈꾸는 이재명의 귓구멍에 이 한마디를 꼭 꽂아주고 싶습니다. 화무시비롱.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